자, AI 반도체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강보합.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 기대감과는 무색하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비관론에 대한 발언이 나왔어요. 누구에게서? 이 브로드컴의 CEO에 대해서. CEO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브로드컴 11% 하락. 엔비디아 덩달아서 3%가 넘는 하락, AMD 4%가 넘는 하락, 인텔 4% 넘는 하락.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나스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런 흐름이 당연히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AI 거품이 완벽하게 꺼지기도 전에 이런 비관론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거야. 크게 걱정을 하면서 매도를 하는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하락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아내야 돼요. 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이게 결국에는 AI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AI 필요성은 이제 줄어들 것이고 수요 또한 줄어들 것이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 지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면 그 하락의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 하락으로서 나오는 조정 이후에 바닥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월요일이 되기 전인 주말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미리 준비를 할 거니까 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월요일 날 빠르게 준비를 하실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했어? 브로드컴의 최고 CEO가 실적 발표 후에 가진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AI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생각보다 돈이 안 될 수 있다. 예, 마진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야, 이거 AI 거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AI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출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판매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필요성이 입증이 됐으며, 결국에는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반영을 시켜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뭘 판매를 합니까? D램뿐만 아니라 이 D램을 층층이 쌓아 올린 HBM을 판매를 합니다. 이 HBM으로서 생성이 된 AI 칩에 대한 마진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요가 계속해서 견고하다라면은 이들의 마진과는 상관없이 이 D램의 공급량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HBM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은 마이크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비관론이 나오고 난 뒤에 나온 뉴스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나와 있던 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주가의 재평가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주가의 본격화가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감이 아닌 실적 기반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뭡니까?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마진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재평가를 들어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 계속해서 홀딩 또는 올리고 있는 추세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한가? D램의 가격에 대해서 60%에서 80%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가격 인상률을 단행을 했다. 이건 뭐예요? 자신감에서 나온 거예요. 야, 어차피 지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이야. 예. 죄송합니다. 반대죠. 예. 지금 공급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더라도 울며 거저 먹더라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D램의 수요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량이 절반밖에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2배 가까운 192% 상승이 나왔다. 뭐예요?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진율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서
AI 거품론에 대한 비관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큼은 그와 반대로 매출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1월까지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질 거야라고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조정이 나오면은 그 조정을 이용해서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 더 떨어지지 않고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잡기 위해서 당연히 수급, 동량, 자, 거래량을 봐야 될 것이고, 자, 이러한 거래량과 동량 수급을 자, 누구의 위주로, 외인들의 위주로 포커싱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동향을 한번 봤을 때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주가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그러니까 전날 100만 주를 매수하면은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까지 합쳐서 100만 주 매도하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상승을 시키기보다는 이 자리에 머물렀으면 하는 의중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왜 지금 얘네들은 본인들의 보유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본인들인데 왜 얘네들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외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지금 신용잔고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신용잔고가 얼마나 늘어나 있습니까? 역대 사상 최대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분명히 우리가 고점을 달성을 했던 당시에 왜 개인들의 신용 비중이 늘어나니까 주가를 강하게 눌렀던 것처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지만 신용 잔고율 자체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서 자, 매수를 하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고점으로 인식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실상 얘네들은 시간만 끌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래소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 거래소는 뭐 먹고 삽니까? 돈을 그냥 빌려줘요? 당연히 이자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이자의 비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신용을 사용해서 자, 거래를 진행을 했었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자, 주가 어차피 내가 지금 손해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매도하고 일단 이자부터 그만 내자. 이런 식의 흐름이 앞에서도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외인들은 좋다구나 하고 뭐라고 할 것이다, 주가를 강하게 누르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 자리가 나오면 거기가 뭐예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매수하자마자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잡아내기 위해서 자, 실시간 동향 분석, 그리고 차트, 거래량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내가 본업을 하면서 그런 대응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함께 대응을 해 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가격,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 상승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11만 3,400원 최고점에서 매도한 건 아니지만, 자, 11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분할 매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라면은, 자, 이 구간에서 해야 되는 대응은 비싸게 팔고 다시 쌀 때 더 많은 물량을 담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개인들이 달라붙는 자리에서는 조정을 주고 올리고 조정을 주고 올리고를 반복할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응과 일치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타점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차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타점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방법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보고 바로 따라 하시더라도 로스 없이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끔 자, 준비를 해드릴 것이고, 제가 문자 남겨놓으시는 분들한테는 자, 바로 답장을 해드리면서, 자, 월요일날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어디서 바닥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자,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자료까지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자, 삼성이라고 부담 없이 남기시고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내 수익이 잘 쌓이고 괜찮아요. 근데 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 조정을 받는 거는 우리가 저점에서 아무리 평균가가 잘 낮게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조정을 받는 가격의 기준은 뭡니까?
고점을 달성했을 때 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배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지만 자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 올라갔을 때 크게 조정받으면은 자 30% 올라가고 자 20% 하락을 했는데 내 수중에 남는 거는 4% 이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어떻게 되겠어요? 배제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전량으로서 대응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 분할 매도로서 확보된 현금을 저점 매수 반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앞으로 대응 확실하게 책임을 지면서 같이 가도록 할 거니까 편하게 요청하시고 남은 주말 너무 걱정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데 구상하면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져올 거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요거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이 히든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통비율 자체가 32%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고요. 섹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전체 상장 주식수가 3,600만 주인데 자, 그중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된다라는 거예요. 1,200만 주, 약 33%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약 5%, 5배에서 중장기 스윙으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13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많은 분들께서 자, 이런 시비라는 것은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시비를 발행을 해놨다라면요. 자,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상승의 재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야, 이 종목이 24년도 11월부터 자 2월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야 5만 원도 안 하던 주식이요. 단 4개월 만에 35만 8,500원. 그 뒤에는 39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어요. 약 7%의 급등을 4개월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전체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였는데 반해서 전환 가능한 시비가 약 324만 주.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시비가 32%를 차지하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히든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차트 또한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중환천사 소재도 보시게 되면은 자 6개월 만에 800%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미리 매집을 해놓은 이 CB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한 세력들이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달리해서도 이 CB는 항상 상승에 유효하게 작용을 해왔다. 자, 인벤티지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470%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것도 보니까 뭐다? 이 당시에 전환 가능한 CB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더라. 자, 이런 CB 플러스 테마까지 묶어버린다면은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상지건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서 14거래일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상한가만 몇 분 나왔습니까? 물론 이거는요 대선 테마와 엮이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자 CB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요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500% 급등.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CB 히든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정보점 물량에 대해서 더 큰 거래량으로 찍어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완료를 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형성이 됐던 수많은 개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주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물량 매집이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얼마나 했다라고 했습니까? 1200만 주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승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접근성 좋은 동전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요거 지금 일부 소액으로도 여러분들 매집만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도 확실한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자, 전부 다 그냥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찐 구독자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했고요. 받아가시는 방법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 번호 010-4920-8706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종목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진입을 언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플러스 추후에 나오게 되는 대응. 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 있지만 중장기로 가져가면은 수익률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자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진입 탑정 이후에 나오는 대응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거 남들이 매집하기 전에 한 주라도 더 많이 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남겨주셔서요.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프로였습니다.